안녕하세요. 무상보리씨입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질문을 가끔씩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분할 매수의 팁, 그리고 2주 분할 매수 계획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2주 분할 매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종목을 분석해서 적정 가격을 스스로 판단한 이후 매도가와 손절가의 판단은 어떤 로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격을 구했다면 어차피 이제 자기가 알아서 구하는 거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적정 가격을 내가 10,000원에 구했다. 어느 기업의 가치를, 주가를. 근데 지금 주가가 7,000원이다.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고, 지금 10,000원 이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팔면 되는 거고. 그쵸?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적정 가치를 구했는데, 손절을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했는데 손절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한 적정 가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손절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매도를 언제 하는가, 이러한 이게 어렵죠,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매도를 언제 하는가. 이게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기업마다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다릅니다. 매수는 동일할 수 있는데 매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매도의 원칙은 뭐냐면 매수의 근거입니다. 매수의 근거. 이게 원칙이에요. 매도는. 도대체 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매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죠?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기업 안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매수의 근거가 실현이 되면 당연히 매도를 하는 거고, 매수의 근거가 실패를 하면 당연히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보유겠죠. 평가손이 있더라도 보유하는 거고, 평가 이익이 있더라도 보유하는 겁니다. 매수의 근거가 매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실적 성장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 예를 들어서 실적 성장을 중요시 여겨서 매수의 근거가 실적 성장입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이 계속 성장해요. 그러면 계속 보유겠죠. 근데 어느 순간 분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일회적인 실적이 꺾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꺾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익절이든 손절이든 결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일회적인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매수의 근거가 됩니다. 그거는. 그렇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차트 분석을 해서 매도를 합니다. 매수를 합니다. 차트 분석. 그러면 당연히 매도도 차트를 보고 하셔야 돼요. 살 때는 차트 보고 했는데 팔 때는 기업 가치를 근거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저번에도 어느 단톡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말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부 다 가치 투자자입니다. 어디서 들은 거는 상당히 많죠. 말하는 거는 전부 다 가치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종목은 잡주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머릿속에 이것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전 종목이 다 오르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시장이 조금만 나빠지면 이런 사람들의 계좌는 개박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는 항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한 이유가 매도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그분이 분할 매수 팁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2주 분할, 시간을 나눠서 2주 분할 뭐 매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분할 매수는 뭐냐면, 가격이 주가가 하락해야 됩니다. 주가가 하락. 이게 분할 매수입니다. 내가 1,000원에 샀는데, 오늘 1,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또 1,000원에 샀어. 그러면 이게 분할 매수인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분할 매수가 될까요? 아니겠죠. 그냥 오늘 1,000원에 사나, 한 달 뒤에 1,000원에 사나, 1년 뒤에 1,000원에 사나 똑같은 거죠. 물론 뭐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지만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1,000원에 샀는데 내일 모레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또 사는 거죠. 내 매수 근거가 깨지지만 않으면 주가만 하락한 거니까. 저는 이거를 분할 매수라고 생각해요. 한 달 뒤에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당연히 또 사야죠. 분할 매수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무한정 따라서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몇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수든 하수든 간에 그냥 10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쉽잖아요. 10 좋잖아요. 우리 십진법 사용하고 낮아질수록 더 좋아져요. 집중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10종목도 상당한 집중 투자입니다. 10종목이면 당연히 10% 비중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죠. 물론 뭐 한두 종목을 20% 정도 이렇게 비중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면서 경험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 종목당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 어느 종목을 결정해서 투자를 할 건데 내가 이 1,000만 원을 오늘 한 번에 다 살 것인지 아니면은 기간을 나눠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살 건지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4 분할 매수를 생각했다고 쳐봐요. 처음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사기로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처음에 1,000원에 300만 원 사고 900원 떨어졌을 때 또 300만 원 사고 700원으로 떨어졌을 때 400만 원어치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기업 분석을 다시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10% 정도 추가 비중을 둬도 되겠다. 그러면 또 가격 떨어지면 또 사는 거고 10%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할 매수는 제가 생각하는 분할 매수는 이게 분할 매수예요. 이제 반대도 있죠. 이제 추세 매매를 하면 오늘 1,000원에 샀는데 내일 1,100원으로 올라갔어요. 10% 상승했죠. 불타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분할 매도는 그럼 어떻게 하시냐? 분할 매도. 이것도 뭐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기업의 적정 가치를 10,000원에 책정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매수가는
매수가는 7,000원이에요. 그러면 안전마진이 확보된 거죠. 근데 내가 7,000원에 한 방에 10%를 다 사서 기다렸다고 쳐봐요. 근데 한 달 뒤에 10,000원으로 뿅 하고 올랐어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인 마음이에요.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요. 더 먹겠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고, 나는 여기에 만족한다 그러면 팔고, 뭐 다른 종목을 찾든지, 아니면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해서 앞으로 더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난 모르겠다. 그럼 분할 매도 하세요. 이것도 1,000만 원어치 샀으면 10,000원 적정 주가 도달했으니까 뭐 30% 내지는 50% 정도만 그냥 팔고 나머지는 보유하는 거예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10,000원까지 찍고 다시 떨어져. 그럼 이 판 거를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만의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만의 경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분할 매수라든가 분할 매도라든가 적정 가치라든가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 어마어마하게 잔소리를 해놨는데 뭐 질문이 계속 나오겠죠.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자꾸 물어보냐면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원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자기 원칙에 틀려버리는 자기 원칙이 원칙을 못 지키는 거죠. 주가 하락을 해버리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주가가 하락하면.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몰빵을 친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몰빵을 치면. 주가가 올라도 문제고요. 떨어져도 문제예요. 오르면 자신감이 뿜뿜 돼갖고 나중에 다 말아먹게 되고요. 떨어지면 또 손해를 보니까 또 그게 문제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몰빵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최소 5종목, 10종목에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제가 굵직한 원칙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굵직한 원칙은. 매도는 언제 하는가? 이게 궁금하시면 내가 왜 매수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매수를 했나? 그게 매도의 이유입니다. 매수한 이유하고 매도한 이유하고 달라지면은 그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판에 오면은 전부 다 표리부동해져요. 왜 그러냐면 뭐로 이제 제가 보통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어떤 기업을 얘기해 볼까? 지금 미친 듯이 상승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표리부동한 거를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코리아 센터를 한번 코리아 센터는 PBR이 좀 낮아서 뭘로 얘기할까? 여기에 엄청나게 키네마스터로 얘기합시다. 저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뭐 주가는 이렇게 뿜뿜하면서 올라가죠. 이게 PBR이 지금 24배입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자본 총계가 156억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본 총계가 156억이에요. 그러니까 156억짜리를 4천억에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 분기에 3분기에 영업이익을 20억 벌었어요. 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자, 이거를 근데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이런 기업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266억이 거래됐으니까. 근데 뭐 이게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봅시다. 동네에 편의점이 있다고 쳐봐요. 예, 편의점 보통 오픈하는데 돈 많이 안 들죠. 1억이면 돼요. 예, 충분합니다. 웬만하면 1억이면 되거든요. 근데 동네 편의점 봤더니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욕심이 나. 그래서 내가 가서 이 편의점 팔 생각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있대요. 있어? 그러면 얼마에 파실 건가요? 25억에 팔 거야. 그러는 거예요, 편의점 주인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나요? 속으로. 아마 엄청나게 욕할 겁니다. 그쵸? 그러지 않나요? 자, 강남 아파트가 지금 33평이 거의 20억 하죠. 예, 뭐 좀 비싼 거는 20억 넘어가기도 하는데, 내가 뭐 대박 터트려갖고, 이제 돈을 벌어갖고 강남 아파트 33평 하나 딱 사고 싶어. 갖고 부동산 가서 물어봤어요. 반포 가서 물어봤습니다. 반포에 레미안을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레미안 가서 부동산 가서 딱 물어보니까, 부동산 시세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가서 딱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레미안 중에서 동 괜찮고 로열층에 전망 좋은 거 나온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그거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400억이래. 에? 400억이래, 400억.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400억이라 그러면? 이게 단순 비교하면 키메마스터가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한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왔구나. 그래서 매도의 근거는 항상 매수한 이유입니다. 그거를 명심하세요. 다른 거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매수의 근거는 매도다. 당연히 내가 어느 기업을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어디 가서 듣거나 물어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물론 뭐 스터디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그 정확성을 높이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이 공부를 해서 도움을 받는 거지 그게 매수 매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은 예전에는 신도리코 이런 기업을 매매를 했지만 지금은 매매를 하지 않아요. 이런 기업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 기업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저는 이런 기업 보지 않아요. 그러고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신도리코라는 기업을 당연히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놓고 2018년 이후로는 업데이트를 안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쪽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니까 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는 2019년도 실적이 없죠. 그리고 올해 실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가를 볼까요? 최근에 거의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어요. 왜 폭락을 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익이 개박살 났기 때문에 폭락을 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2019년도 저걸 한번 볼까요? 손익을 손익을 보시면 5,500억에서 4,200억으로 매출액 줄었고 영업이익은 300억, 240억, 62억으로 줄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잠깐만 정지했다가
전화가 잠깐 들어와서 실적이 꺾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더라도 계속 매출액이 꺾이고 있죠.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라면 투자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 분할 매수로 아마 쫓아갔을 거고요. 지금은 거들떠도 안 보죠. 자, 그러면 이게 투자 대상이 왜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뭐냐면, 얘 시총이 2,500억입니다. 시총이. 근데 시총이 2,500억인데 신도리코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보면 현금으로만 약 2,000억 정도가 있고 기타 유동금융자산으로 4,315억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뭐 채권 내지는 은행 예금일 거예요. 주석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가면 투자부동산에 360억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으로 이제 1,171억이 있고, 그러면 얼추 그냥 대충 보더라도 현금성 자산만 6,300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부동산까지 하면은 거의 뭐 7,000억 가까이가 순수한 현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채가 700억 밖에 안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도리코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그러니까 재산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자민 그레엄이라든가 월터 슐로스 같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기업인 거예요. 이런 게. 왜?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무슨 생각을 갖고 투자하냐면, 돈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이게 뭐 없어지겠어, 이 기업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돈 많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인수할 수도 있고 뭐 신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배당을 주나 한번 볼까요? 다행히 배당은 그래도 2, 3% 주네요. 1,000원 주네요. 1,000원. 작년에 1,000원 줬고 1,600원 주다가 1,000원 줬네요. 올해는 또 깎을지 안 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준다 그러면 얼마야? 5%인가요? 얼마지? 나누기 25,000원. 예, 4%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적지 않죠. 예,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죠. 신도리코가. 그래서 어느 기업의 현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이 기업을 바라보는 나의 투자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을, 신도리코 같은 기업을 사놓고 맨날 주가를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올라요. 당장. 물론 무슨 테마가 엮이거나 막 그러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기업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저는 어떤 테마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경험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은 그냥 이익 증가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신도리코가 아직 그러한 준비는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금방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주식을 사놓고 과연 언제 오를까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사놓고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는 거. 예, 묻어놓는 거고 당연히 한 방에 사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한 30%? 27,000원 나누기 21,000원. 3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한 투자법, 월토실로스의 입각한 투자법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업을 만약에 비중 10%를 산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비중 한 방에 다 실어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나눠서 사야 돼요. 가격 분할로 쭉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질 걸 예상해서 조금씩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그 기업은 이렇게 기업마다 바뀌는 거예요. 기업마다 그게 바뀌는 겁니다. 얘가 싸냐 안 싸냐, 얘가 저평가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그쵸? 뭐냐면, 자, 얘가, 현금성 자산을 7천억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시가총액이 2,500억이에요, 지금. 요걸로만 비교하면 저평가지, 당연히. 그쵸? 당연히 저평가죠. 이걸 몰라?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저평가인데, 이 저평가를 해소하려 그러면, 내가 직접 해소하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시장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 촉매가 뭐냐면, 이 대주주의 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쉽지 않네요. 48.67%나 있네요. 쉽지 않아요. 지분이 낮으면 좀 좋은데, 이런 현금성 자산 대비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는 기업의 저평가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일정 지분 이상을 사들이는 겁니다. 5%, 10%, 20%, 30%막 계속. 그 다음에 경영진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 신도리코 기업이 너무 싸다. 이거는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행동주의 투자자들처럼. 아니면, 야, 쓸데없이 돈 쌓아놓고 있지 마. 배당해.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현금성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 저평가 기업은 행동주의 투자자 방법으로 저평가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해소가 잘 안 돼요. 자, 저평가요. 자, 현금성 자산을 봤을 때는 저평가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다 그러는데 자산가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산가치의 그 개념은 그게 아니고 투자한 이 자본으로 도대체 이익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이게 자산가치입니다. 그래서 신도리코는 하여튼 이 자본이라는 게 투자한 금액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익잉여, 이게 그동안 벌어왔던 돈이 7천억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투자된 자본은 1,500억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모아둔 돈도 어차피 기업 내부에 있는 거는 다 투자되는 자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본 총계가 8,500억인데 적자를 냈어요. 그러면 자산 가치는 얘는 지금 제로인 거예요. 왜? 8,500억을 은행에 예금해봐요. 얼마 줘요? 이거 8,500억 들고 은행 가서 협의하면 2%는 줄 거예요, 아마. 최소. 그쵸? 그러면 8,500억 곱하기 0.02 하면 1년에 이자만 170억 줍니다. 아니, 은행에만 넣어놔도 170억을 버는데 신도리코는 적자를 봤어요. 200억이나. 지금 자본을 까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제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투자 가치로, 그러니까 투자 가치, 자산 가치로 접근했을 때는 신도리커가 현재로서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 또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좋아질 개연성이 높은 어떤 신사업을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좋아질,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할 개연성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 설마. 그리고 제가 지금 신도리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재산 이 가치 대비 저평가다. 그리고 자산 가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또 주가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주가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현저하게 싸죠. 지금 현저하게 싼데 여기서도 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현금성 자산 대비 저평가인 거는 단순히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간혹 그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자산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무슨 그 자산 가치가 실현돼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 부동산 자산을 재평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쉬운 투자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걸로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지속성이 있지도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투자할 때는 굉장히 긴 안목을 가지고 내가 아주 장기 보유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언젠가는 되겠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이거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지금도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와서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잘 모르겠고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경험을 계속 자기만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 복귀하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게.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이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